자, 제드 밸런스가 현재 실시간으로 1370 XRP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틀 480만이면 이틀, 450만이면 3일, 약 3일 정도 보고 있는데요. 7월 12일 420만 XRP를 매도했다. 그동안 470, 700만, 420만 XRP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곧 우리에게 들려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프랑스에서 도매용 CBDC 빠르면 내년 사용을 준비한다. 중앙은행 총쟁.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빠르면 2023년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통화 사용 준비가 갖춰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해줬다. 자, 도매용 CBDC 2단계 실험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도매용 CBDC는 은행 간 국내 거래 및 국제 거래를 간소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리플에서 항상 언급되는 말이죠. 국경 간 결제, 거액 결제. 자, 이 부분에 XRP가 브릿지 영화, 브릿지 통화로서 CBDC의 연결 통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상 언급드리는 부분이죠. 2022 파리 유로플레이스 국제금융 포럼 스피치에서 우리는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 더 많은 민간 행위자들 및 더 많은 외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도매형 CBDC를 실제 테스트하면서 독자 생존 가능한 원형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중앙화폐 화폐를 만들면 2023년 결제자산으로 사용 준비하게 만들어줄 것. 프랑스는 도매형 CBDC 1단계 실험을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2021년 12월에 마무리했다는 소식이고요. 오늘 2단계 실험이 시작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결국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플 대 SEC.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소송에서 최근 좋은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합의가 나오건 힘먼의 이메일이 공개가 되건, 자, 마침표를 찍어야 될 텐데요.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자, 리플 피고인이 SEC 전문가 보고서에 대해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날레스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최근 편지에서 그들은 원고가 실질적인 비판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제레미 호건에 따르면 문서 봉인에 대한 당사자의 요청에 대해 토레스 판사는 최근 결정은 일반 대중이 전문가 증인 보고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자, 내용이 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합의가 좀 나와서 자, 종식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비자와 마스터, 암호화폐 결제 속도 낸다. 주류 지불 수단 될 것. 전 세계 결제를 양분하고 있는 비자와 마스터. 자, 리플과 절대 무관하지가 않죠. HSBC, CT, 스페인 산탄데르, 그리고 비자, 마스터,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CME 그룹,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더불어 연준, 그리고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ISO 200이 미 정부 연준, 다 같은 그림에서 움직인다. 달러의 다음 시스템을 이들과 함께 리플이 만들어가고 있다. 전 세계 CBDC, 더불어 결제, 그 브릿지 통화로서 사용되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양사는 암호화폐만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 코인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JP모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용 한도가 큰 메탈 카드를 발행. 자, 많은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은행 등 신용카드 발급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용카드로 NFT를 살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신용카드 NFT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암호화폐 지갑, 가진 소비자가 암호화폐로 NFT를 살 경우 암호화폐로 NFT를 사서 소비자의 신용카드에 일반 화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3%의 수수료를 받은 뒤 NFT를 구매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과정으로 있겠죠. 자, 그리고 페이팔. 자, 페이팔도 리플과 무관하지 않죠? 구글, 그리고 우리가 투자받았던 초기 피터 틸. 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페이팔, 그리고 신용카드. 자,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자, 이들의 바로 암호화폐 결제의 속도를 낸다는 소식입니다. 주류 지불수단 될 것. 브라질 최대 결제 앱 픽페이 암호화폐 거래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브라질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 인터넷 최대 뱅킹인 누뱅크,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회사이죠. 더불어 비자와 마스터카드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서도 투자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찰리 밍거와 함께. 비트코인이 가치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투자할 생각이 없어.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미 그들은 투자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중심에 바로 다시 한번 방금 전 봤던 비자와 마스터를 통해서 세계에 확장해 나가며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송금 업체와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그리고 그 전 세계 정부들과 같이 함께 이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자, 매크로 이슈들을 보면서 세상의 큰 그림을, 인류의 패러다임과 문명의 흐름을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거시경제 이슈입니다. 달러 독주, 기축통화 넘어 제왕통화로, 킹 달러 시대, 역사적 초강세, 엔화 24년, 유로화엔 2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원달러 환율 1312원 돌파, 또 연고점 갈아치워. 거듭 언급드리면 달러는 10년 내 초초초 신고가를 뚫어가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원화는 10년 내 가장 큰 약세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를 넘어 제왕통화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엔화에 대해 연고점을 갱신하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달러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슈팅이 나오고 있을 때, 자, 107을 넘어갔었어요. 슈팅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달려나갈 수는 없다. 얘의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그 모멘텀이 있겠죠. CPI, 6월 CPI는 자, 어느 정도 시장에서 8%, 9%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7월 CPI가 중요하겠죠. 자, 달러의 차익 실현, 그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또는 중국 또는 기타 등등의 바이든 중간선거 또는 대중국 관세 인하 이런 부분들도 연관 지어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달러의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그때 전 세계 자산시장에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 투자자 인버스 ETF에 베팅 중이다. 하루 2억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 미국 인버스 ETF에 하루 2억 4,75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역으로 배팅하는 데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극단으로 최다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인버스에 사실 또 장기 투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물론 단기로나 중기로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매매는 사실 투자와 적합하지 않다고 했었죠. 결국 10번을 이겨도 한 번만에 지는 게 투자의 시작이죠. 지지 않는 투자를 연속해서 헤어나가는 것, 그게 투자의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요, 어느 정도 바닥권이 아니니까 또는 시장이 뒤집혀질 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시차를 두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블랙록, 극심한 변동성 경고 중이다. 지금은 저가 매수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급을 차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거의 안 들어간 자금이 없죠. 대안정시대 막 내렸다. 주식 채권 모두 험난한 시기. 자, 미국, 유럽, 영국 투자 비중 줄여.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달러에 대한 초강세가 언급되고 있어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12.6% 상승했다. 어마무시하게 상승한 거죠.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역사적으로 강한 달러 때문에 S&P 지수의 반등세는 일시적일 수 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달러의 강한 제왕 통화로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할 때 모든 미디어가 달러가 초강세이죠. 상승 추세를 넘어서 슈팅이 나와 있는 2단계 모두가 강하다 그러죠. 자, 이때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포일 때 지금이죠. 또한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이때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달리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기점을 기다려야 한다. 자, 그리고 현대차에서 2021년도에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중단한다는 강수를 두었어요. 드디어
현대차는 이미 작년에 내연기관 엔진 개발 연구소에서 이게 얼마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현대차에서 연구소, 그 내연기관 연구소를 없애버린다는 말이 있었어요. 즉 휘발유와 디젤차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대차 29년 만에 국내에 새 공장 짓는다. 정의선의 결단. 그래서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에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내년에 울산에 전기차 신공장을 착공해서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다. 1999년 아산 공장이 지어진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현대차 새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다. 자, 전기차가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뭐냐? 현대차는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미국으로부터 인수했어요. 자, 이전에 소프트뱅크와 구글에 있었죠. 자, 보면 빅도그라고 하는 이 로봇이거든요. 최대 15kg 물류 나르는 로봇 공개. 자, 2년 전 공개한 핸들 로봇 무게는 그대로 민첩성, 정밀성 향상한다. 세계 최고의 미국 로봇 전문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새로운 물류 운반 로봇을 공개했다. 자,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준비하는 게 뭘까요? 자, 뭘까요, 과연?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200조 로봇 시장 잡는다. 자, 그러면서 내연기관 개발 중단한다. 즉, 의미하는 바는 전기차가 온다는 거는요, 마지막은 로봇으로 간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간다는 말은 자율주행차로 간다는 말이겠죠. 그 전에 자,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이 중단이 되고요.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이전에 공유 자동차가 옵니다. 가운데 이거는 100%예요. 즉 지금보다 자동차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내 명의의 차가 필요가 없고 공유하게 되며, 그리고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바로 서비스를 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하게 되며 모든 기술이 집약되게 됩니다. 자, 로봇, 그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이런 모든 로봇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이 절대 무관하지 않죠. 이 결제가 바로 CBDC 지갑 또는 그 안에 토큰들과 스테이블 코인들, 그런 각가지 코인들이 디지털 지갑 안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제가 언급드렸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두 가지 심장을 통해서 5G,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클라우드,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모든 메타버스, 이런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자, 선장 없이 가는 꿈의 자율주행 보트, 현대중공업의 아비커스의 300조 도전. 자, 보게 되면 선장 없이 선박이 어떻게 움직여요? 손가락 하나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항. 테슬라보다 낫다. 현대중공업 데이터로 정교기술 구현한다. 하반기 자율대형 선박, 내년 자율레저 보트 상용화한다. 이 세상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을 보게 되면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현상만을 보게 되면 그 이면에 흐르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미래를 읽어낼 수가 있고 큰 판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 삼성 메타버스 실험실 열었다. 로블록스의 스페이스 타이쿤, 제트플릿 등 실제 제품 아이템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체험형 가상공간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로블록스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5,4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다.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의 배경은 외계인들이 신제품을 연구하는 삼성 우주연구소다. 실제 제품이 게임 아이템으로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이 가방이나 스쿠터로, 로봇 청소기 제트봇이 하늘을 나는 호버보드로 등장한다. 자, 이 메타버스의 세상 대기업들에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며 구현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CBDC도 전 세계가 테스팅을 하면서 우리 세계로 눈앞으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그리고 유통사와 제조사 30년의 전쟁, 힘의 균형이 기울고 있다. 가격 결정권 누가 갖냐 놓고 1993년부터 줄다리기. 자, 쿠팡 등 이커머스 대세로 자리잡자 전세가 뒤집혔다. 작년 아마존 매출, 네슬레, 유통 우위는 세계적 흐름, 제조사 살기는 혁신뿐이다.
식품의리 CJ 제일대장 R&D 비율 1%에 불과하다. 자,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 자, 쿠팡, 손정희, 비전 펀드와 무관하지가 않죠. 그리고 알리바바, 전 세계 이커머스 상거래를 잇는 그런 전선면 전략을 추구하고 있죠. 한국에는 쿠팡, 중국에는 알리바바. 아시아 이커머스, 동남아시아부터 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며 비전 펀드의 중심에 사우디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전 세계 기득권의 자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거죠. 거듭 언급드리지만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다 보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공급입니다. 그 공급자, 새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면 되는 거죠. 인도, 내년 중국 제치고 세계 1위 대국 된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아. 이것 또한 인도가 인구 대국만 되면 필요가 없는데요. 경제 성장률, 양적인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곳이 유일하게 아마도 중국은 내수, 인도가 폭발적인 투자가 집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공장, 동남아의 공장을 인도에서 다시 공장을 유치하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전 세계 자금들이 인도로 몰려가고 있어요. 인도의 자금이 유치가 되면서, 그리고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양적인 성장과 도시화와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브릭스와 G7, G20, 자, 전 세계는 G1, G2를 넘어서 G7 대 브릭스 대 G20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형국이며 인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항체에 있어도 쉽게 재감염된다. 거리두기 회귀 가능성. 자,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백신에 대해서도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예방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왜? 코로나는 코끝 세포의 상피세포, 피부세포, 점막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후천성 면역에 있어서 항체가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것을 조금 막아줄 수가 있다. 예방할 수가 있다. 백신의 역할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경제와 과학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 또는 바이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도 매크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종종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그런 또 바이오 발전에 있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유럽,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전 세계 기득권의 고령화로 인해서 또한 성장에 나오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사상 첫 빅스텝, 3회 연속 인상하였다. 50bp 인상하였다. 미국이 빅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안 밟을 수가 없겠죠. 외자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국내 금리 정책은 미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될 텐데요. 자, 5월 달에 8.6%, 5% 왔다 갔다 했었죠. 자, 6월 달에 몇 프로냐? 6월은 8.8%. 현재 컨센입니다. 요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자, 7월 달에는 살짝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CPI 발표를 주목해 보면서 자, FOMC에 같이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미 자산 시장이 크게 하락해 있고 신흥국 통화도 크게 하락해 있으며 달러는 계속해서 역사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자고요.